영화터는 기자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 극장가를 수놓을 화제작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이쯤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도 좋을 듯한 올 하반기 극장가를 수놓을 영화 탑3를 꼽아볼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수를 놓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저 영화터는 기자가 꼽아봤습니다. 올 하반기 관객들에게 선보였고 해당 영화를 본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린 영화입니다. 어떤 충격이냐? 정말 끔찍한 충격에 빠뜨린 최악의 영화입니다. 영화터는 기자가 꼽아봤습니다. 2021년 하반기 최악의 영화 탑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꼽은 올해 최악의 영화 첫 번째는 극장 개봉작이 아닌 넷플릭스 개봉작입니다. 어쩌면 넷플릭스 개봉이었단 게 이 영화나 당시 가뜩이나 어려웠던 극장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바로 제8일의 밤입니다. 제8일의 밤은 오컬트 장르입니다. 영화에서 오컬트는 현상을 그리는 장르입니다. 현실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신비한 힘과 존재,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아우르는 현상을 그리면서 관객들에게 호기심 가득한 얘기를 던집니다. 소재와 방식에서 장르적 매력을 충분히 살릴 해법입니다. 물론 이 해법은 탄탄한 설정과 굳건한 스토리 라인 속에서 존재할 때 빛을 발합니다. 기존의 오컬트 영화가 그랬습니다. 별다른 사건 전개도 없습니다. 오직 빙의된 악령을 향한 구마의식 과정에 집중합니다. 그 격가지로 주인공들의 트라우마와 자의적 갈등이 덧입혀질 뿐이었죠. 격가지이지만 오컬트 장르라면 이 장치는 앞선 과정에 힘을 실어줄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이 희박해질 경우 앞선 과정의 동력도 저절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제8일의 밤은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보유하고도 중반 이후 그로기 상태에 빠질 정도로 얘기가 휘청거립니다. 그 이유는 인물들의 뚜렷함을 예상 밖으로 짓눌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성민이 연기한 진수가 왜 저러는지, 남다름이 연기한 청석은 왜 저러는지 도대체 설명이 안 됩니다. 얘기가 산으로 올라가는 제8일의 밤, 전 주저없이 올해 최악의 영화 첫 번째로 꼽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분노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세상. 두 번째 영화는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 되신 분이 시나리오를 쓰신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상당히 깊게 관여하신 걸로 압니다. 드라마에선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같은 세계관을 스크린으로 끌어온 뒤에는 도대체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허술해지고 기괴해진 영화입니다. 자, 공개합니다.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영화 방법 제 차이입니다. 드라마 방법으로 유의미한 흥행을 거둬들인 연상호 감독이 구축해낸 방법 유니버스는 부제 제 차이를 달고 스크린으로 컴백했습니다. 사실 드라마와 영화의 크로스오버는 생소한 시도는 아닙니다. 원소스 멀티유중이 일반화된 지금의 콘텐츠 시장에서 다양한 시도는 소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이 되며 창작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관 구축을 이뤄나가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집착으로 이어지면 방법 제차이 같은 판단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차이 소재를 위해 스핀오프인 외전을 기획했고 그 기획을 갖고 드라마와 영화의 크로스오버를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상 방법 유니버스를 구축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소재 제차이를 살리기 위한 임시방편스러운 결과물이 방법 제차이로 등장합니다. 이런 과정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라면 방법 제차이는 스토리의 트랜스포메이션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방법 제차이는 드라마를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듯한 결과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드라마 타입과 영화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상당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건 완벽하게 드라마 타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 코너를 통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꼽은 올해 두 번째 최악의 영화, 방법 제차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화입니다. 사실 세 번째 영화는 동의하실 분도 절반가량 되실 것이고 반대로 절대 동의 못하실 분도 절반가량 되실 듯합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동의하지 못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현재 녹화를 하는 시점에서 국내 누적 관객 수 300만 문턱까지 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언론 시사회에서 보고 혹평을 가차없이 날린 기자였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이자 우리의 마블리, 마동석이 한국 배우 최초로 마블 히어로 대열에 입성한 이터널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했던 영화였습니다. 마블은 지금까지 마블 그 자체를 인정한 연출자들에 의해 하나, 둘씩 설계되고 구축해온 가장 완벽한 영화적 세계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터널스와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을 동시에 거머쥔 중국계 여성 감독 클로이 자오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잘못된 만남의 실체, 이터널스는 너무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극단적으로 지루해져 버렸습니다. 히어로 장르, 즉 마블이 담아내야 할 눈을 현혹시키는 판타지와 액션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색깔로 해석돼 버렸습니다. 그나마 등장하는 액션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일본 상업 영화의 전매 특허였던 특수 촬영물, 일명 전대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마블을 마블스럽게 만들어온 색채를 지우고 클로이 자오 감독은 자신의 장기인 심오한 내용을 엔터테인먼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마블에 접목시켜버렸습니다. 최악의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이터널스. 전 개인적으로 마블의 서사 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객들의 의무관람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낸 숫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블의 이터널스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터는 기자가 꼽은 올해 최악의 영화 탑3였습니다.